무슨 일이죠?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종의 웜홀을 통과하고 있고 멈출 수 없어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다가 마침내 빛이 보입니다.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몇 초 후 픽셀화된 세계에서 깨어납니다. 거대한 나무와 바위로 둘러싸인 숲에 있어요.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바람이 불지만 피부에 느껴지지 않아요. 손에 건틀렛을 끼고 있는 게 보여요. 왼쪽에 아바타를 보여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자 완전한 복장과 능력치를 갖춘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숄로 얼굴을 가린 사막에 떠돌이 복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킨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걸 훑어보니 모든 상황과 시나리오를 위한 많은 이상한 복장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머리를 가릴 수 있는 후드가 달린 로브를 선택합니다. 스킨을 바꾼 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은 마을로 보이는 곳에서 소음이 들려요. 그쪽으로 가서 사람들 사이를 걷기 시작합니다. 아바타를 통해 모든 사람의 프로필과 능력치를 볼 수 있어요. 알림이 표시됩니다. 여러분은 365일 동안 이 가상세계에 머무르는 실험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이 실험을 마친 후 비밀 보물을 찾으면 50억 원을 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주최 측에 따르면 보물을 찾는데 1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보물을 처음 발견한 10명이 상금을 받을 거예요. 다양한 키오스크에 접근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잠시 걷다가 실험의 참가자가 근처에 있다는 알림을 받습니다. 지도상에서 그리 멀지는 않지만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캐릭터에게 다가가고 상대가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 마법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여자는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으므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녀는 여러분에게 없는 몇 가지 기능을 보여줘요. 그 여자는 여러분을 다른 메타버스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녀는 포털을 열고 여기 올 때 통과했던 것과 비슷한 웜홀을 통해 무작위로 생성된 현실로 여러분을 데려갑니다. 눈을 감고 어떤 텅 빈 도시에서 깨어납니다. 비가 많이 와요. 메타버스의 미지의 영역에 있다는 알림이 표시돼요. 환경과 어울리는지 살펴보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마을 광장에 도착하고 이곳이 메타버스의 어두운 쪽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여자는 여러분이 보물을 찾는 걸 지연시키기 위해 경로에서 이탈시켰어요. 여기로 데려온 여자를 찾을 수 없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른 메타버스로 이동할 수도 없어요. 실험 참가자 중 2명이 근처에 있다는 또 하나의 알림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머리를 숙이고 걷기 시작해요. 거대한 도마뱀처럼 보이는 실험 참가자와 우연히 마주칩니다. 그는 대화를 나누며 이곳이 안전하지 않으니 자신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직감은 그를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여러분을 뒷골목으로 데려가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즉시 깨닫게 됩니다. 버튼을 반복적으로 두드리자 수천 명의 사용자가 있는 미래형 도시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의 복장이 너무 눈에 띄어서 환경에 어울리도록 현대적인 것으로 갈아입어요. 여러분은 도시를 탐험하고 실제 세계에서 온 친숙한 브랜드를 많이 발견해요. 메타버스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적인 광고를 통해 수입을 얻습니다. 이 광고 중 많은 것은 이 가상세계에서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보여줘요. 잔고를 확인하고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암호화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실험은 하루에 일정한 금액만 허용합니다. 조항이나 규칙을 위반하면 할당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화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음식이나 물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광고하는 물건을 구매해야 합니다. 몇몇 실험 참가자들이 유명 인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파티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파티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한 신발을 NFT로 사는 거예요.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여러분을 물건의 실제 소유자로 결정합니다. 주변에 많이 있더라도 말이죠. 공용 도메인에 여러분 이름으로 등록돼요. 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할당 금액이 증가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창의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잠시 후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스킨 하나를 그의 신발과 바꾸자고 제안해요.
협상 후 그는 마침내 동의하고 여러분은 입장할 신발을 얻습니다. 자동적으로 파티에 입장하고 어울리려고 노력해요. 파티의 주제는 힙합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스킨을 바꾸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더 찾으려고 해요. 운이 없어요. 여러분은 상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되는 장식품을 발견합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실험에 참가한다는 걸 알아차리고 여러분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보안을 피한 후 장식품을 집어들고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그 장식에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지구의 내 모퉁이를 방문해야 한다고 쓰여 있어요. 아무 메타버스에나 무작위로 뛰어들 수는 없어요. 인접한 메타버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메타버스의 다른 곳으로 가서 귀중한 NFT를 수집하는 단서를 찾고 그것을 무작위로 사용자와 거래하여 다른 장소를 열어요. 타는 듯한 사막에서부터 캔디랜드, 그 사이의 다른 모든 장소들을 방문합니다. 몇 달 후 마침내 장식품에 대한 탐구를 완료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장소에 있어요. 구름 속의 하늘마을이에요. 모든 건 바람과 거대한 새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단서에 대한 알림을 받습니다. 상금이 가까워졌어요. 현실의 문턱을 넘어야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채로 머리를 긁적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써요. 갑자기 여러분을 위험한 메타버스 마을로 보낸 여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만큼 목표에 가까이 도달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군중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여자가 이기게 놔둘 수 없어요. 그래서 쫓기 시작해요. 그녀가 사람들 사이를 달리는 걸 봐요. 말을 거는 사람들 때문에 지체돼요. 그 여자는 거대한 독수리에 올라타고 날아갑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무언가 놓친 것이 있는지 보기 위해 옛 장소들을 다시 방문해요. 실험이 무슨 일이죠? 모든 게 흐릿하네요.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건 직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소파에서 잠들었다는 것뿐이에요.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작은 원룸에 여러 소품과 이상한 물건이 가득 차 있어요. 부엌이 문 옆에 있고 작은 화장실도 있어요. 세수하러 갔다가 거울을 보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너무 크게 냈다는 걸 깨닫고 즉시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눈은 비정상적으로 크고 피부와 머릿결이 완벽해 보여요. 얼굴을 만지며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 봅니다. 여전히 방 밖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침대에 앉아서 뭘 해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창밖을 내다봤는데 풍경 때문에 머리가 빙빙 돌 것 같네요. 높은 곳에서 미래적인 도시의 웅장한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아마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 중 하나에 살고 있나 봐요. 비가 많이 오지만 왠지 비도 완벽해 보입니다. 방향을 바꿀 바람도 없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몸을 숙이고 숨려고 하자 밖에서 누군가가 문고리를 덜컹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언어는 마치 일본어인가요?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어요.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자 독특한 옷을 입은 여성이 보였어요. 눈에 확 들어오는 분홍색 머리를 하고 있어요. 별로 위협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날 도와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문을 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끝에 그 여자는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문을 열면서 몇 가지 물건들을 쓰러뜨리고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방을 가로질러 날아가서 침대에 착지했습니다. 그녀는 들어와서 계속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지만 그녀의 머리 주변에 이상한 선과 형상이 계속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멈추더니 질문을 했어요. 억양이 그렇게 느껴졌죠. 하지만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화를 냅니다. 눈 모양이 바뀌고 입이 크게 벌어졌죠. 그녀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건물 복도로 달려갔어요. 예쁘게 꾸며진 복도에서 모든 방은 똑같아 보입니다. 복도 끝에는 계단이 아니라 창문이 있어요. 말이 되는 게 없네요. 그녀는 여전히 손을 잡은 채로 창문을 깨부수고는 창밖으로 점프를 해서 다른 건물의 지붕에 착지했어요. 여러분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방금 나간 건물 뒤를 보세요. 검은 옷을 입고 소름 끼치는 가면을 쓴 남자들이 모여있네요. 다행히도 그들이 쫓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리더일 겁니다. 가운데서 서서 소름 끼치는 가면 뒤에 숨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와 여러분은 외딴 골목길로 향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일본어로 이야기하다가 곧 여러분이 일본어를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을 멈추고 미소만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쳐다봅니다. 영어로 쫓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자 그냥 나쁜 사람들이라고 대답하네요.
그녀가 하는 말의 나머지는 이해할 수 없지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줍니다. 이해한 바로 그녀는 길거리에서 자랐고 음식을 주워 먹으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돈을 빨리 벌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도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소매치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혼란스럽네요. 왜 그녀가 자신에게 따라붙는지 혹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고요. 어느 쪽이든 탈출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진 그녀와 함께 있어야 해요. 이제 붐비는 광장에 도착했어요. 일본의 길거리 음식을 파는 키오스크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 여자와 함께 인파에 섞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 모든 맛있는 음식들을 보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려고 해요. 하지만 갑자기 가면을 쓴 여러 명의 남자들이 여러분을 따라온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 여자는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앞에 서서 둘을 포위하려고 합니다. 여자는 하수구 뚜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아래로 내려갔어요. 참을 수 없는 악취에 질식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방에는 쥐가 널려 있습니다. 여자는 좁은 터널로 여러분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아까의 작은 아파트와 비슷해 보이는 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긴 안전해요 라고 말했어요. 아, 이제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군요. 그녀가 문을 잠근 동안 여러분은 앉아서 카메라를 들여다봐요. 추적자들은 이 은신처에 입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몸을 풀었어요. 그녀는 그들을 승리로 이끌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여기 왔는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여자는 여러분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떠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추적자들은 이미 여러분의 얼굴을 알고 있어요. 쉽게 봐주지 않을 겁니다. 여자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설명하는군요. 하지만 그들은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침이 되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날 그녀는 여러분에게 맛있는 아침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떠납시다. 낮에 이동하는 게 안전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목격자가 되어줄 사람이 주변에 많으니까요.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숨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소처럼 생긴 생물이 끄는 마차에 올라타고 잠시 후 숲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숲속의 나무들은 키가 크고 잎도 큽니다. 숲의 바닥은 어둡지만 화려한 꽃이 수백 송이로 가득해요. 마차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지점에 도착합니다. 숲속을 거니는데 마법의 생물들 몇몇이 돌아다니고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귀엽고 작은 오두막이에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자가 어떤 방법으로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어요.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자 갑자기 모든 게 까맣게 변했어요. 꽤 오랫동안 아무것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았어요. 터널 끝에 다다르자마자 여러분은 이상한 옷을 입고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녀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럴 수가, 난 아무도 아닌데 내가 아는 건 난 여기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되나? 이 이상한 세계에서 도망칠 방법을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치만 어떡해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두운 구석에서 머리에 후드를 쓰고 있는 여자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그녀와 눈이 맞았어요. 눈을 뗄 수가 없네요. 마치 그녀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인지 그녀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세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해요. 여러분은 방 한가운데로 가서 그들을 이끌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흥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도시에서는 주민들이 연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가면 쓴 남자들 여럿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네요. 여러분과 팀은 건물 뒤에 모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찾은 여자가 처음 만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헷갈리네요. 여기가 침입해야 할 본부라고요? 이제 나눠서 이동합니다. 여러분과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옥상으로 이동하는 동안 아래에 남았어요. 사방에 가면을 쓴 남자들이 있으니 변장을 하고 사람들 속에 숨어야 합니다. 아직까진 괜찮네요. 첫 번째 경비원들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계획의 다음 부분은 꽤 쉽지 않아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모두 보안검사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옥상에 있던 팀원 중 한 명이 소란을 피워서 경비원들의 주의를 끌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이 소동 덕분에 두 번째 경비 대열을 뚫을 수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건물 안에 들어왔고 리더를 쓰러뜨릴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 여자에게 왜 돌아온 것인지 그리고 이 건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묻습니다. 여자는 여러분이 인질로 잡혀서 탈출해야 했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건물에 몰래 들어갔을 땐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임무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여러분을 탈옥시킨 후 경비가 더 엄격해진 거예요.
이 건물 안쪽에서 보니 거대합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네요. 마치 여기서 다른 삶을 산 것 같아요. 더 이상 현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는데 그녀가 사라져버렸어요. 복면을 쓴 사람 중 한 명이 여러분을 찾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까지 궁지로 몰았습니다. 복면을 쓴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다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 여러분을 여기로 데려온 여자가 여러분을 배신했다고 하네요. 갈등이 돼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갑자기 머릿속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검게 변해요. 슝, 우주선이 거의 다 왔어요. 최신 기술 덕분에 이제 전보다 더 빠르게 태양계 어느 행성으로든 여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안전하게 다른 행성을 방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우주여행을 신청했고 지금 가이드, 우주비행사, 그리고 다른 승객들과 함께 우주선에 타고 있어요. 첫 번째 정거장은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인 수성이에요. 지구와 태양까지 거리의 3분의 1 정도에 있죠. 경치가 정말 장관일 거예요. 우주선이 이 암석 행성의 단단한 표면에 착륙하자마자 끝없는 우주를 보게 돼요. 별, 지나가는 해성들,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3배나 큰 태양이 있고 시야를 방해하는 구름은 없어요. 위성도 없죠.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없어요. 움직이려고 해보지만 우주보호가 줄어든 중력 때문에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에서 트램펄린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낮 동안에 여기 온 건 안전하지 않아요. 수성에서 낮은 지구 시간으로 59일 동안 지속돼요. 비록 우주복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온도는 아주 극단적일 수 있어요. 낮에는 섭씨 43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열을 유지해줄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밤 동안 기온은 영하 180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수성이 가장 뜨거운 행성이 아닌 거예요. 금성이 두 번째로 가까이 있지만 열을 유지해주는 대기를 갖고 있어요. 특별한 우주복을 입으면 안전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급격한 기온 변화를 겪는 건 정말 힘들 테니 서두릅시다. 수성은 지구보다 무게가 덜 나가기 때문에 중력이 더 약한데요. 그 뜻은 수성의 중력이 여러분의 몸을 덜 끌어당긴다는 걸 의미하죠. 지구에서 45kg이 나가는 사람이 수성에서는 17kg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몸도 더 가볍게 느껴지죠. 서둘러요. 별로 시간이 없어요. 우주복 안에서 가이드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는 여러분 옆에 서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왼쪽을 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칼로리스 분지. 굉장하네요. 수성에는 대기가 너무 얇아서 소행성이 수성의 표면에 충돌하는 걸 보호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분화구가 있어요. 그러니 달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분은 적어도 1550km 길이의 물체에 의해 거의 40억 년 전에 형성된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충돌구인 칼로리스 분지를 보고 있어요. 수많은 용암 분출구 위로 3km 솟아있는 이 행성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깊은 균열과 높고 뾰족한 상등성이의 바위 내부를 볼 수 있어요. 원래는 활동적이었어요. 태양으로부터 숨겨져 있는 다른 면에는 여기에는 유일한 형태의 물인 작은 얼음 퇴적물이 있지만 그걸 볼 시간은 없어요. 수성은 앞으로의 여행에서 단지 임시 정거장일 뿐이에요. 우주선에서 편안해지자 바로 가이드가 다가와요. 금성에 정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육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표면에 가까이 다가가서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오늘은 바람이 미친듯이 부네요. 보통 시속 360km가 조금 넘는데 이게 행성의 노랗고 밝은 흰 구름을 계속 움직이게 해요. 금성의 표면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어요. 금성의 90%가 굳어진 현무암질의 용암이라서 금성은 방문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닐지도 몰라요. 또한 대기의 밀도가 높아요. 우주선 안에 있는 동안 친구로부터 특별 우주통신 시스템으로 화상통화를 받게 돼요. 친구는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휴가를 내고 목성에 갔죠. 목성은 거대 가스 행성이기에 착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또 압력도 아주 강해요. 가스를 액체로 압착해서 목성의 대기는 다채로운 구름을 통과하는 어떤 금속 우주선도 종이로 만들어진 것처럼 구겨버릴 수 있어요. 방문객들은 대부분 우주선을 타고 다니면서 위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당일치기 여행을 가요. 이 행성은 폭풍의 소용돌이와 같고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밝은 오로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해요. 친구는 심지어 대적점도 봤다고 해요. 이건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타원형의 거대한 폭풍이에요. 굉장했어. 대적점은 지구보다 4배 더 크더라. 하지만 진짜 재밌는 건 목성의 6번째 위성인 유로파였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매끄럽고 상대적으로 손상이 되지 않은 표면 때문에 어리다고 믿고 있어요.
유로파는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생명체에 적합한 모든 재료를 가진 큰 해양 세계예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두꺼운 빙붕 아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투어도 제공해줘요. 유로파는 목성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받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특별한 보호용 우주복을 입어야 해요. 그리고 목성의 또 다른 위성인 이유가 있어요.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지구보다 화산 활동이 많은데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이 있는 곳이에요. 400개 이상의 화산 중에 150개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어요. 목성의 중력이 화산 활동을 밀어내요. 이오를 고무공처럼 쥐어짜서 그게 화산이란 결과를 가져오죠. 친구가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다음 장소로 향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어느 순간 멀리서 지구가 보여요. 친구와 가족을 생각하니 약간 향수에 잠기지만 잠시 후 다음 목적지를 보니 신이 납니다. 드디어 붉은 행성이에요. 우주선이 녹슨 표면에 착륙하는 멀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요. 주변의 모든 게 메마른 거대한 사막일 뿐이에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 먼지를 일으켜요. 이렇게 해서 저 거대한 외계 모래 언덕이 만들어진 거군요. 그리고 요즘은 폭풍이 올 거라고 하네요. 수십억 년 전 화성의 표면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어요. 호수, 강, 어쩌면 그 주변이나 그 안에 생명체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화성은 우리 지구와 비슷한 계절이 존재해요. 한반구가 태양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봄과 여름이 돼요. 기울어져 멀어진 곳에는 가을과 겨울이 오죠. 화성의 대기는 우리 것보다 훨씬 얇아서 행성은 표면 근처에 열을 그렇게 많이 가둬둘 수 없어요. 화성의 기압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의 기압보다 약 50배 낮아요. 여러분은 우주 호텔에 도착해요. 화성은 현재 이런 호텔을 가진 유일한 행성이에요. 다른 행성에선 우주선에서 잠을 자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한 조건을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호텔 직원들 훌륭하네요. 화성이 태양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라 관광객들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 음식도 정말 맛있고 여러분은 이걸 빨리 먹고 잠을 자고 싶어요. 다음날 친구들과 스키 탈 준비를 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요. 화성의 낮 시간은 지구에서의 낮 시간과 대략적으로 같아요. 밤새 눈이 내렸는데 건조한 저기압의 대기로 인해 눈이 오래 있는 일은 절대 없으니 한번 모험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화성에는 멋진 산과 계곡이 있어요. 그리고 저 얼음으로 뒤덮인 극지방의 빙과는 정말 멋졌어요. 오, 그리고 저 화산들 좀 보세요. 다음날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인 올림푸스 몬스로의 당일 여행을 위해 행성을 가로질러 데려다줄 특별히 고안된 작은 항공기가 와서 여러분을 태워요. 지표면에서 97km 높이로 우리 에베레스트보다 3배 높아요. 여러분은 화산의 바깥 가장자리에 착륙해요. 산봉우리가 너무 높아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셋째 날에는 지금까지는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던 상징적인 협곡인 마리네리스 계곡을 방문해요. 이곳의 협곡망은 우리의 그랜드 캐년보다 5배 더 길고 4배 더 깊은 걸로 굉장하죠. 제일 넓은 지름은 320km예요. 여러분은 다음 5일 동안을 남반구에서 보내기로 하죠. 그리고 그 지역의 수많은 멸종된 화산으로 일일 여행을 예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우주 호텔이 그곳에 있어요. 모든 게 철의 녹에서 나온 붉은색, 주황색, 갈색의 다양한 먼지로 덮여 있어요. 하지만 하늘엔 항상 먼지가 많아요. 심지어 한 번은 폭풍으로 만나기도 해서 하루 종일 아무도 호텔을 떠날 수 없었죠.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먼 태양을 봅니다. 특별한 옷 없이 걸어다니고 신선한 바람을 느끼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여러분의 행성이 그리워져요. 집에 돌아가기 전에 들릴 곳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긴 다른 곳보다 방문하기 더 위험하고 복잡해요. 100주짜리 케플러 16b는 2개의 항성을 돌고 실제로 2개의 일몰이 있는 행성인데 그래서 그림자도 2개예요. 이 행성은 가스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착륙이 까다로울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으니 출발할 시간이에요.